안녕하세요. 먼저 프린트를 좀 보시면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 프린트에서 1번부터 1번 자격 취소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소공이 딴 데 중개 보조원으로 취업했대요. 소공이. 그럼 자격 취소인가요? 이중 소속인데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4가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격 정지가 돼야 되고 2번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한 다음에 청문 실시한다. 이거 아니었죠. 취소하고자 사전 절차. 이미 취소를 하면 아무도 안 온다고. 이거. 3번 시도지사가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 시도지사 통지 5일장 지체 없이가 아니에요. 4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한다. 증반납은 7일. 증반납은 7일. 누구에게 반납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5번이 맞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렇게 하죠. 2번 옆에 적어놔야겠다. 풀기가 싫다. 끔찍해 보인다 정말. 예,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경우 업무정지. 기억 최근 1년 이내 상습범이네요. 이제 업무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 그죠? 절등치가 아닐 때 가운데 봐서 가운데가 2회 그러면 업무정지 그렇게 하는 거죠. 기억 업무정지 몇 번? 3번. 2회 업무정지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3번 절등치. 기억은 절등치. 니은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래요. 그럼 업무정지가 한 번이잖아요. 절등치가 안 되고 가운데를 봤더니 가운데가 1회 가운데가 1회 뭐 어떻게 돼? 마지막 거 그대로. 마지막이 업무정지니까 얘는 그냥 업무정지지. 그죠?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그냥 업무정지. 니은은 업무정지. 그 다음 디귿은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과태료. 업무정지 한 번이니까 절등치가 안 되죠. 가운데 봤더니 가운데가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1회 가운데가 2회. 그럼 얘는 업무정지. 가운데가 2회니까. 니은은 가운데가 1회니까 마지막 거 그대로 가서 업무정지가 된 거고 디귿은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가 된 거죠. 예. 리을은 1회 업무정지 다시 과태료네요. 절등치는 안 되고 가운데가 1회니까 마지막 거 그대로. 과태료니까 그냥 얘는 과태료.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미음은 업무정지 3번이니까 절등치. 그렇게 됐고 답은 그래서 2번.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여차하면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끝. 그거라도 꼭 아셔야 된다고.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다. 3번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절등치인 거. 1번 최근 1년 이내 금지행위 1회. 금지행위는 밑에다가 임등치. 임등치를 1회 처음 한 거네요. 그럼 업무정지예요. 임등치 처음이면 업무정지고 두 번째면 절등치예요. 임등치 처음이잖아. 업무정지다. 2번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자격증 양도되어죠. 자격증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아니라 이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그때는 등록증 양도돼요. 절등치.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주어를 보시라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자격증 양도돼요. 자격 취소다. 3번은 대표자 사망은 그냥 슬픈 일.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이 절등치죠. 얘는 그냥 등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슬픈 일. 4번은 이중 사무소니까 임등치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절등치. 이중 사무소니까 임등치. 답은 5번. 공인중개사법 2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그렇게 해줘.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 거 그렇게. 그럼 4번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틀린 거. 자, 1번 폐업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굉장히 많으셨네. 그리고 재등록하면 업무 정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무 정지 폐업 1년. 1년 초과면 안 한다고. 1년 6개월이면 1년 넘었잖아요. 업무 정지 안 한다. 할 수 없다. 맞고. 2번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 업무 정지 받았대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맞죠? 업무 정지 폐업 1년. 처분받은 기록이 1년간 승계가 된다. 3번은 폐업 기간 2년이에요. 재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3년이 초과돼야 되잖아요. 등록 취소는 3년만 채우면 된다고. 이래나 저래나. 3년 채우지 못하겠으니까 이게 지금 재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한다고. 등록 취소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데요? 1년간 결격사유. 그렇죠? 3년에서 2년 빼주니까 1년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4번은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1년간 승계죠. 상습범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과태료 처분 받은 게 1년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받은 기록이 승계된다는 거. 5번은 폐업 기간이 8개월이에요. 1년 초가 안 됐잖아요. 재등록하면 업무정지를 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한다고. 그러니까 1번과 5번만 비교하면 금방 차이점이 드러나잖아요. 1번은 1년 초과니까 업무정지를 안 하는 거고 5번은 1년 초과되지 않았잖아요. 8개월이잖아. 업무정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답은 그래서 5번. 업무정지 폐업 1년. 그렇게 했던 거. 와, 5번 문제가 더 끔찍하네. 5번. 포상금. 이렇게 하는 거죠. 갑, 을. 두 명밖에 안 나오니까 영어 알파벳당 한 건씩이고 A 50, B 50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무죄 판결은 제끼는 거 아니죠? 무혐의가 제끼는 거. 무혐의는 안 준다고. 무죄 판결 무혐의만 낚이지 말자. 자, 첫 번째.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무양부양. 네 가지 주는 거거든요. 무양부양. 얘는 부정한 방법 등록이니까 주는 거네. A 50 이렇게 쓰고 A 50. 그 다음 을은 등록도 하지 않고 준기업했대요. 무등록 준기업. 그러니까 주는 거죠. 무양부양. B 50, C도 50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등록증 양도돼요. 무양부양. 을이 D를 신고했고 갑은 뒷북 쳤네. 쓸 필요 없죠. 을만 D에 대해서 50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거짓으로 등록했대요. 이게 부정한 방법 등록과 같아. 거짓으로 등록, 부정한 방법 등록 같은 거예요. 무양부양. 이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어요. 공동으로 했으니까 일단은 적어놓을게요. 이에 대해서 25, 25. 일단은 적어놓고 이렇게 25, 25. 균분이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검사가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그래서 A가 유죄 판결, E는 무죄 판결 제끼는 거 아니죠. 유죄, 무죄 판결 제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 검사가 C와 대해서는 기소유예 제끼는 거 아니죠. B는 뭐 했대? 무혐의 제껴. B만 제껴. B만. 여기 있네 제껴. B 제껴. 그리고 맨 밑에는 배분 방법 합의가 있었네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5분의 3, 5분의 2. 그럼 이제 합의대로 바꿔줘야지. 그죠? 그럼 25, 25가 아니라 얘가 30, 얘가 20 이렇게 바꿔줘야죠. 맨 밑에는 뒷북은 아니었다. 그런 거고 끝난 거네. 80, 120. 할만하신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무죄 판결 무혐의만 주의하고 배분 방법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5분의 3이니까 30, 5분의 2니까 20 그렇게 됐고. 오늘은 382페이지 벌칙부터죠. 벌칙부터고요. 벌칙에서 383페이지에서 행정형벌 3학년 3반, 1학년 1반 두 가지가 있네요. 3학년 3반은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학년 1반을 사실 다 외우고 있어. 2만 들어가면 1학년 1반이거든요. 383페이지에서 굵은색 2번에 행정형벌에서 양가로 1번 3학년 3반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세 번째 줄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이 무등록 중개업이죠.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했다.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부정한 방법 등록 3학년 3반. 그리고 3, 4, 5는 딱지, 쌍방, 투기, 금지행위에서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딱지, 쌍방, 투기. 쌍방대리 직접거래. 3학년 3반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직접거래요. 쌍방대리 직접거래.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 부정한 방법 등록 3학년 3반. 그리고 딱지, 쌍방, 투기, 금지행위에서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우리는 양가로 2번 1학년 1반을 거의 다 외우고 있다. 2만 들어가면 일단 1학년 1반이니까. 동그라미 1번은 등록증, 자격증이네요.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주어를 써주셔야죠.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양도되어니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양수되어. 1학년 1반. 동그라미 2번은 이와 유사한 명칭.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3번은 이중등록, 이중소속. 4번은 이중사무소. 5번은 임시중개시설물. 이거 있잖아. 그죠? 옆에다가 이중계약서 X. 이중계약서는 이 들어갔지만 1학년 1반이 아니다. 이중계약서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1학년 1반. 이중계약서 X. 6번은 개공 아닌 자인데 또 이와 유사한 명칭만 사용해도 1학년 1반.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6번이 거의 유사한 거죠. 이와 유사한 명칭 1학년 1반.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공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만 사용해도. 7번은요. 표시 광고 두 가지죠. 표시 광고는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표시 광고 위반. 얘는 누가 위반했나 주어를 봐야 돼요. 이거 개공이 위반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 아닌 자다. 개공 아닌 자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말해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은 광고하면 안 되거든요. 광고하면 1학년 1반. 그래서 표시 광고 위반이면 주어를 봐야 돼. 누가 위반했는지. 개공일 때는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과. 개공 아닌 자는 표시 광고 몇 가지? 두 가지니까 1학년 1반. 표시, 광고 두 가지니까 1학년 1반. 그래서 동그라미 7번 맨 옆에 표시 광고 밑에다가 두 가지 적어놓고. 두 가지. 8번은 주어를 적어놔야죠. 개공. 아까 동그라미 1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되니까 동그라미 8번은 개공.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다 양도되니까 1학년 1반인 건 맞지만 주어를 일단 써주는 게 좋겠죠.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주어를 보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어쨌거나 다 1학년 1반은 돼요. 그 다음 양가로 9번은 의차죠. 의차.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사람 차별하고 여기 차 차석은 몇 등 한 거? 2등 한 거. 차가 2다. 차이 1학년 1반 의차 9번이 의차. 10번은 비밀 누설은 둘이서 속은 비밀 얘기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한다. 둘이서 1학년 1반.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고 비읍 비밀 누설만 반의사 불벌죄.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비읍 11번부터가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 매명초 판매. 1학년 1반짜리 금지행위다. 결론, 금지행위에서 1학년 1반짜리와 3학년 3반짜리를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게 거의 매년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명초 판매 1학년 1반, 딱지 쌍방투기 3학년 3반. 그런 것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1학년 1반짜리만 한번 싹 읽어보고 들어가시는 거야.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외울 때는 절등치, 자격 취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가지만 필수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적어놔야겠다. 필수. 우리가 제재에서 필수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격 취소, 자취는 부양지역. 얘는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그거. 자취는 부양지역. 그리고 세 번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세 가지는 외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는 거고. 외워야 될 건 세 가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도 그냥 읽어보시는 거죠. 재방송이죠. 벌금 따오는 거잖아요. 3학년 3반에서 3반, 1학년 1반에서 1반, 벌금 따오는 건데 누구 잘못으로? 고용인. 고용인이나 이사급 잘못으로 벌금 따오는 거다. 근데 질문, 개공이 무과실이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개공이 무과실. 그러면 벌금 선고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안 받죠. 무과실이면 벌금을 안 떠온단 말이에요.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양벌 규정 적용이 안 돼서. 그것들 민사 따로 형사 따로. 형사죠. 형사에서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무과실이면. 그리고 양벌 규정으로 벌금 선고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자, 굵은색 2번 양벌 규정 적용과 면책 규정. 면책 규정이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그거예요. 그 면책 규정이 형사에만 있는 거예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옆에 있는 387페이지는 판례가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런 거고요. 자, 질문 드려볼게. 과태료 잘못을 했대요. 고용인이 과태료. 양벌 규정 적용돼요? 과태료? 적용 안 되죠. 왜? 양벌 규정은 벌금만 따오는 거니까 3학년 3반에서 3반, 1학년 1반에서 1반 그 벌금 따오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잖아. 따올 게 없다. 밑에 있는 문제에 이게 21회 때 문제인가요? 기출 문제인데요. 보시면 바로 나와요. 대표예제 틀린 거. 1번 양벌 규정은 소공이 과태료 위반 행위 해도 적용된다. 맞나? 틀렸죠. 답은 1번. 과태료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3학년 3반에서 3반, 1학년 1반에서 1반 벌금 따오는 게 양벌 규정이다.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다. 따올 게 없다. 2번은요. 뭐가 키워드? 이거 이중 사무소죠. 이중 등록이 아니에요. 이중 등록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2가 키워드. 1학년 1반 맞고 2니까. 3번 벌금 과태료는 병과가 안 되죠. 벌금도 돈 내는 거고 과태료도 돈 내는 건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거기 적어놔야 돼. 돈이 없다 적어놔. 3번 지문 옆에다가 돈이 없다. 4번 쌍방대리 3학년 3반 맞죠? 딱지 쌍방투기 3학년 3반. 그 다음 5번은 중개보조원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 벌금 선고받아요? 양벌 규정 벌금 선고받은 건 이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이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가 결격 사유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선고받는 거는 개공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양벌 규정은 두 가지만 주의하자. 첫 번째,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두 번째,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만. 이제 과태료는 벌금과 다른 거고요. 과태료는 우리 500만 원, 100만 원 두 가지가 있어요. 389페이지에서 굵은색 2번 과태료 종류, 양가로 1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는 500만 원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가 받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개공이 받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은 제껴버리고 동그라미 3번, 4번만 별표.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그냥 무시. 우린 누가 중요하다? 개공.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개공이 500만 원 과태료 받는 경우를 주의하자. 동그라미 3번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죠. 누구만? 개공만. 동그라미 3번과 4번도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보여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은 개공만, 동그라미 4번은 개공과 소공 둘 다. 즉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은. 확인 설명은 누구만? 계공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문.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안 했어요. 소공이. 제재가 뭔데? 소공. 자격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계공은 500만 원이 과태료.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적어놔야겠네. CF. CF. 비교란 얘기죠. CF. 소문자로. 소공은 자격정지다. 적어놔야죠.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계공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동그라미 4번은 계공, 소공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은 이렇게 2명 받는 거거든요. 2명 받으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했고, 그것들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외우셔야 된다고. 다른 교육은 몰라도 연수교육은. 그래서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우리는 100만 원을 외워야죠.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어떻게 외우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외우죠. 개명신고. 이름 바꾸는 신고해라. 개명신고. 증반납. 이름 바뀌었으니까 옛날 민증 반납하고, 그리고 과. 절등치는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이렇게 외웠던 거고,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이렇게 외웠고, 자격 취소는, 자취는 부양적이 산다. 지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기억, 게시하지 않은 거, 게자 동그라미죠? 게시하지 않았다. 게시. 사무소에 안 건 거, 등록증, 자격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 요일 및 한도액표. 넷 중 한 가지 안 걸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증들은 원본 게시, 증들만. 니은이 사무소 명칭.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명자 동그라미. 명이 2가지예요.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위반. 그렇게.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응에 또 있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한 부칙상 계곡. 사무소 명칭. 자, 사무소 명칭 2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사무소 명칭. 자, 이거 돼요? 공인중개사무소. 그거 안 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죠. 이거 아니면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건 법인도 똑같아요. 법인도 이거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둘 다 사용하지 않으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부칙상 계공은 좀 다르잖아요. 이 부칙상 계공, 얘는 이건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얘는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부칙상 계공이 부칙상 계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에도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응. 그게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위반. 그 다음 신고 2가지가 있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들 어디 있냐면 리을에 있네. 사무소 이전 신고, 미음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휴업 밑에다가 3월 초과 적어놓고, 휴업은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3월 초과만 신고하는 거니까. 3월 이하는 신고하지 않으니까 3월 초과라고 적어놓고, 개명신고, 증반납 어디 있어요? 시옷. 그리고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시옷이.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언제까지? 7일. 증반납 빨리빨리 7일. 근데 증반납 7일인데 왜 동그라미 2번이 더 이렇게 길어? 동그라미 2번 굉장히 길잖아요. 사유서가 있으니까. 자격증 반납은 뭐가 있다? 사유서가 있다. 사유서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가 없어요. 그래서 개명신고, 증반납, 취소, 증반납,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아니면 사유서라도 안 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개명신고, 증반납, 과각
이제 과만 정리하면 되죠. 하나는 나왔잖아요. 어디 나왔어? 여기 있네.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과과. 또 하나는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요거 다시 설명드리면 중개 완성돼요. 중개 완성되면 교부 줘야 되는 건 세 가지. 거래계약서. 쌍방교부하는 거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한 가지 더 있는 게 관계증서 4번. 보증 관계증서 4번. 이렇게 세 가지를 쌍방교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교부 주는 게 없다고. 세 가지만. 근데 이 두 가지는 교부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다. 외우기가 쉽죠. 왜? 서니까. 서. 거래계약 서. 확인설명 서니까. 정지. 서니까 정지. 근데 관계증서 4번 얘를 교부하지 않으면 뭐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니까 두 가지가 있죠. 아까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개명신고증 반납. 게시하지 않은 거. 사무소에 안 건 거. 게시하지 않은 거. 사무소 명칭, 명, 표기 위반.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에도 위반. 100만 원이 과태료. 그리고 성명 표기 위반한 거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휴업은 3월 초가 휴업. 증 반납 두 가지.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자격증 반납에는 사유서가 있다. 그리고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그렇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필수로 외워야 된다. 필수로. 밑에 과태료 부가 징수권자 굵은색 3번. 그래서 양가로 2번만 별표를 칠하고 양가로 2번만. 그것만 보면 끝. 양가로 2번만. 시도지사가 부과한 거 두 가지.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 부가 징수권자가. 양가로 2번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두 가지.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100만 원.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부가징수예요. 다른 거는 개공에 대한 거라면 다 등록관청이야. 개공에 대한 거라면. 이 두 가지만 빼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인데 그건 무시. 어차피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살짝.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두 가지. 작년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손가락에 적어놓으라 그랬어. 작년에 나올 것 같아갖고. 올해는 뭐 손가락에 적으라 그랬죠? 손가락에 뭐 적으라는 거 없었나요? 자격정지. 자격정지 6월짜리 세 가지. 자격정지가 6월 아니면 4월. 6월짜리 세 가지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그 세 가지는 자격정지 6월. 다른 건 3월. 그것까지 외우기가 힘드니까. 물론 외웠으면은 굳이 손가락에 적을 필요 없죠. 안 외웠으면 외우기 싫으면 일단 적어놓고 봐야지. 왜 손가락이었지? 걸리면 그러니까 신고 인멸해야 되니까. 작년엔 이거 적어놨다고. 올해는 그냥 살짝만 양가로 2번.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두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뒤에 가서 392페이지에서 392페이지 대표 예제 1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만. 1번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등록관청 맞죠?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공한테는 등록관청. 2번은 취소 증반납 100만 원이지 500만 원이 아니라. 등록관청은 맞지만 100만 원이에요. 왜 이게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인 게 맞아요? 금액이 틀린 거지 등록관청은 맞아요. 등록증 반납이잖아.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이라면 시도지사예요.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이라면.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이에요. 아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두 가지가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이라고요. 3번은 확인 설명 잘못하면 5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아니라. 등록관청.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되고. 100만 원도 틀렸고 국장도 틀렸고. 2번은 금액만 틀렸고 3번은 금액 부가권자 다 틀렸고 4번은
금액 500만 원이죠. 거래정보사업자니까. 그리고 국장이죠. 시도지사가 아니잖아.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는 국장이니까. 금액이랑 부가권자가 다 틀렸고. 5번은 운용실적 협회는 3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금액 틀렸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 500만 원이고요. 우리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두 가지만 일단 외우자.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1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밑에는요.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단 얘기예요. 1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이상한 선, 5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이상한 선, 1학년 일반은 1학년 일반 이상한 선. 그래서 1번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에서 1,000만 원 벌금 선고 받았대. 가능하죠? 3학년 3반이잖아. 무등록 중개업은 3학년 3반인데 벌금 1,000만 원 받는 게 가능하잖아요. 3,000만 원만 안 넘으면 맞다고. 상한선만 안 넘으면.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에서 벌금 3,500만 원 선고받았다. 그럼 틀리죠, 그는. 3학년 3반. 그게 상한선이니까. 근데 벌금 1,000만 원은 가능하잖아요. 2번은 100만 원 이하라서 30만 원 가능하고, 3번은 협회니까 500만 원이어서 300만 원 가능하고, 4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개공이니까 등록증 양도되어, 그쵸? 등록증 양도되어 1학년 일반인데 벌금 1,200 불가능하잖아. 벌금 1,000만 원이 상한선이라니까요. 상한선 넘으면 틀렸다. 답은 4번. 그렇게. 이건 1학년 일반이잖아요. 등록증 양도되니까. 왜 4번이 등록증 양도되어요? 개공이잖아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잖아.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등록증 양도돼요. 1학년 일반. 5번은 직접거래 3학년 3반. 벌금 1,500 가능하잖아. 벌금 3,000만 원 안 넘었으니까 상한선.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자, 이 옆에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뭘로 정하죠? 대통령령. 제가 혹시 이거는 설명드렸나요? 드렸어야 되는데 그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그 과태료 부과 기준 위에다가. 뭐냐면 이건데 우리는 기준 그러면 뭘로 정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자, 이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이잖아. 뭐로 정해요? 대통령령. 또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공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 공법에서는 기준 국장 따라 붙어. 우린 아니야. 우린 기준 대통령령. 우리는. 왜? 우리가 더 높아. 점수도 우리가 더 높잖아. 공법은 50점. 우린 80점. 이거 높아. 대통령. 기준 대통령령. 근데 이건 원칙이 그래요. 이거 원칙이야. 예외가 있어요. 예외. 기준 예외. 정지 부과 기준. 정지에 대한 부과 기준은 뭘로 정하냐면 국토교통부령.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정지 부과 기준은 기준인데 국토교통부령. 잘 나오네. 자, 질문. 등록 기준 뭘로 정해요? 등록 기준 대통령령. 설치 기준 뭘로 정해요? 대통령령. 과태료 부과 기준 뭘로 정해요? 대통령령. 원칙은 외울 필요 없다고. 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정지 부과 기준은. 그 다음 서식이 있어요. 서식. 서식은 무조건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이건 예외가 없어. 모든 서식은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모든 서식은. 전속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뭘로 정할까요? 국토교통부령. 서식 국토교통부령.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틀리시면 안 되죠. 예외가 없으니까.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고요. 이제 오늘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401페이지에 제목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파란색 간지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돼 있죠. 여기서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제2장 부동산거래 신고에서 3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여기서 1문제, 토지거래 허가 1문제, 그렇게 5문제예요. 벌칙은 다 중간중간에 껴있는 거야. 벌칙은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뿐이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3문제, 외국인 특례 1문제, 토지거래 허가 1문제.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는 공부를 하셔야 돼. 3문제나 나오니까.
그리고 넘겨보면 40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볼 것 세 가지를 적어놔야 돼요. 신고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나중에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제재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는 거야. 나중에 양 되게 많고요. 내용도 어려워. 그래서 여차하면 세 가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제재 세 가지만 보고 들어가자. 일단은 먼저 409페이지에서 1번 신고 의무자 따로따로. 어떻게 따로따로? 중개거래 따로, 직거래 따로. 중개거래는 개공,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 단 직거래일 때 일방의 국가 등 누가 신고해요? 국가 등. 국가 등이니까 국가나 지자체. 작년에 일방의 지자체가 있대요. 누가 신고해? 지자체. 작년, 재작년에 일방의 국가가 있대. 누가 신고해? 국가. 그럼 질문. 국가랑 국민이 거래하는 걸 중개했어요. 국가랑 국민이 어떻게 거래하는 거를 개공이 중개했어. 되게 오지랖이 넓으신 분인가 봐. 그럼 그거 누가 신고해? 개공. 중개거래잖아. 그러니까 크게 중개거래, 직거래 이렇게 나눠야 돼요. 중개거래면 무조건 개공. 직거래면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하는데 일방의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고. 직거래일 때만. 무조건 중개거래면 개공이에요. 공동중개면 공동신고하는 거고. 그렇게. 자, 이제 신고 대상을 해볼게요. 신고 대상.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 수강생들도 다 안 되고 있어. 왜 안 되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법이 거기 검은색 박스에 법이 무려 8개가 있는데 이 8개 법을 우리가 못 외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법이 무려 8개나 있다 보니까 이걸 외우기가 쉽지가 않네. 제가 달달달달 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주 봐서 친숙하게. 이거 봤던 건데 이 정도만. 그렇게. 이 법을 다 외우는 순간에 이건 별거 아니야. 이제 첫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하는 거예요. 매매계약만 신고해요. 질문. 교환 신고하는 건가? X. 증여 X. 임대차 X. 전세 X. 경매 X. 상속 X. 언제까지 해야 돼? 그만해도 되죠. 매매만 신고한다. 매매만. 예외가 없네요. 틀리면 안 돼. 토지 매매계약, 건축물 매매계약 예외가 없어요. 대한민국 내에서 토지 매매계약, 건축물 매매계약 체계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토지 매매계약 체계라면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건축물 매매계약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자, 왜 하는 거냐면 이래요. 토지 거래 허가는 사전 허가야.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사후 신고예요.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기가 다르잖아. 두 개 다 해야 돼. 토지 거래 허가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한다. 농취증도 똑같아요. 농취증 발급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그렇게. 농취증도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농취증 받고 그렇게 매매계약 체결해요. 사전에 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후 신고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하래요. 공급계약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분양이라고 불러요. 매매계약만 신고한다고 방금 전에 말해놓고 분양, 공급계약, 분양 얘도 신고하래. 매매계약 1번 타자. 처음 파는 거를 분양 이렇게 부르는 거고 매매 1번 타자를 그거를 법에서는 공급 이렇게 부르는 거고 매매계약 1번 타자다. 얘도 매매계약이란 말이에요.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거기 박스에 있는 법 8개가 공급계약, 분양하는 법이에요. 부동산을 분양하는 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8개 법을 최선을 다해서 외우셔야 된다. 어떻게? 주택을
정비에서 분양하는 건 택도 거 하는 거죠. 택도 거. 이 8개 법을 외우면 얘는 쉬워진다 그랬어요. 자, 주택법이에요. 정비법 두 가지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 아니라. 응? 그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택도 없고. 정비법이 두 가지니까 도합 8가지가 되는 거야. 주택법, 정비법 두 가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이 법 8개가 시험에 다 나오기 전에는 얘는 계속 나온다.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에 한 집은 나왔지만 그게 정답으로 나왔어. 그럼 나온 거랑 마찬가지야. 법 8개가 다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 법 8개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나온 거를 일단 잘 보는 게 중요하겠네. 자, 검은색 박스를 보세요. 거기 미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별표, 미음, 검은색 박스에서. 그 다음 비읍,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별표, 이응, 택지개발촉진법 별표. 이 세 가지 법이 아직 안 나왔어. 다른 건 다 한 번씩 나왔거든요. 안 나온 게 세 가지 법. 그걸 더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보기엔 미음이 나올 확률이 무진장 높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요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그냥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이렇게 부르고, 그걸 잘 보셔야 돼. 자, 이제 그래서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해라. 그 다음 세 번째,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하래요.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하는 거예요. 분양권이 뭔데? 법에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다. 그게 분양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이 분양이고 권이 지위. 지위가 권리니까. 얘는 몇 가지? 얘도 8가지. 왜 8가지가 있을까요? 분양계약, 공급계약 체결한 다음이 분양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계약 체결했대요. 분양권 생겨. 그러니까 공급계약이 8개가 있으니까 분양권도 8개가 생기는 게 맞잖아. 공급계약 체결한 다음이 다 분양권이니까. 그래서 2번, 3번을 항상 세트. 법 8개가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 매매계약. 자, 입주권 매매계약. 입주권은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주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얘는 몇 가지? 2가지. 왜 2가지냐면 정비법만 되거든요. 얘는 정비법만 되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비법 2가지만 된다. 자, 정리해 볼게요. 2번, 3번 이 둘은 법이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 8개 법이면 다 돼. 입주권 매매계약은 법을 봐야 돼요. 뭐만 된다? 정비법만 된다. 그렇게. 그리고 미리 설명을 드리면, 미리 얘는 부동산 매매계약은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요. 매매 대금만 정확하게 5억이면 5억 딱 신고하면 돼. 얘네들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요.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자, 이제 다시 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맨날 이 문제만 풀고 있지만 뭐 어쩔 수가 없네. 자. 어디 보시냐면요. 문제 426페이지 426페이지에서 대표 예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426페이지 그리고 쉽게요. 426페이지 426 대표 예제. 자, 기억을 읽어보고 1번, 2번, 3번, 4번 넷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저한테 불러주세요. 기억을 읽어보시고 426페이지에서 문제에서 기억이 어디에 속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2번. 왜? 공급계약. 그럼 이거 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닥 안 중요하다고 8개 법이면 다 된다고. 이게 무슨 법이에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친숙한 법이잖아요. 된다. 그 다음 니은 어디 속하는 거야? 2번 공급계약이잖아요. 도시개발법 되나? 되죠. 택도 없고. 디귿은 어디 속해요? 3번 공급받는 자로 선정되지. 분양권. 법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얘도 8개가 다 된다고요. 좀 주택법이니까 된다. 그 다음 니을은 어디 속해요? 4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얘는 법이 중요하잖아. 기억, 니은, 디귿은 법이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리을은 법이 중요한데 무슨 법만? 정비법만 되는데 정비법 돼 있으니까 된다. 그렇게 다 된다. 그리고 맨 밑에 요 3가지를 적어주세요. 맨 밑에 요 3가지를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 셋 중에 한 가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먼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너무 기니까 법조문 제목이 이 법. 요거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OX5. 왜? 부동산 공급계약은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정비법도 다 돼요. 8개 법이면 다 되니까 얘도 된다고. 이제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뭐죠? 분양권이죠. 이게 분양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신고하는 거 맞나요? 맞죠? 분양권 매매계약도 법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정비법도 당연히 돼요. 그 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의 매매계약. 신고하는 건가요? 신고하는 거죠. 얘가 뭔데? 입주권. 입주권 매매계약은 법이 중요한데 정비법이잖아. 된다고. 그러니까 정비법은요 3가지가 다 되는 거야. 정비법은.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똑같아. 정비법은 공급계약도 되고 분양권 매매계약도 되고. 왜? 정비사업할 때 정비법에서도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일반 분양하잖아. 그러니까 분양권도 있다고요. 그래서 공급계약도 되고 분양권 매매계약도 되고 입주권 매매계약도 되고. 정비법은 3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오해하시냐면 정비법이 입주권 매매계약만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아니라고요. 정비법은 다 되는 거예요. 3가지가 다. 공급계약도 되고 분양권 매매계약도 되고 입주권 매매계약도 되고. 그렇게. 그래서 저 셋 중에 한 가지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 셋 중에 한 가지가 올해는. 그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신고 절차 같은 것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쉴게요.